토트넘은 방출했고 LAFC는 점화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들어 올린 월드클래스가 한순간에 팀을 떠났을 때 토트넘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영국 언론은 손흥민을 잃은 건 치명적인 실수라고 썼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그 땅과 달리 지구 반대편 미국 LA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야구의 성지라 불리는 도시 다저스가 뿌리 내린 곳. 여기서 축구는 늘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입단한 지 고작 몇 주 만에 축구 티켓 가격이 다저스를 넘어섰습니다. 리셀가는 4자릿수로 솟구쳤고 호텔은 매진 행렬, 기념품 샵은 줄이 50엠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장면. 손흥민은 LA 다저스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이나 할리우드 스타, 야구 레전드만 설 수 있던 마운드에 외국인 축구 선수가 올라선 거죠. 그날 LA는 하나의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도시에는 손흥민 이전과 손흥민 이후가 있다. 믿기시나요? 방출된 선수가 새로운 도시에서는 단 며칠 만에 경제와 문화를 흔드는 아이콘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며칠 전 그의 발끝에서 터져나온 프리킥 골은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습니다. 토트넘은 후회의 침묵에 잠겼고 LA는 환호의 도시가 되었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자, 지금부터 인간 손흥민이 만들어낸 진짜 미국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 UCLA에서 스포츠 경제학을 가르친 지 25년이 넘은 교수입니다. 제 인생 대부분을 미국 스포츠 시장의 흐름과 숫자를 분석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야구와 골프가 진짜 스포츠 경제의 중심이라는 사실이죠. 미국에서 가장 큰 돈이 움직이고 가장 많은 스폰서십이 달려있는 종목은 언제나 이 둘이었습니다. 미국인에게 축구는 늘 변방의 스포츠에 불과했어요. 아이들이 잠깐 공을 차거나 이민자들이 즐기는 취미 정도로만 여겨졌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축구를 진지하게 분석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영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을 방출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EPL 득점왕, 팀의 상징 같은 존재가 계약 만료와 함께 쓸쓸히 팀을 떠난 겁니다. 영국 언론은 토트넘은 역사적 실수를 했다라고 혹평했지만 저 같은 미국 스포츠 전문가의 눈에는 그저 유럽 축구의 흔한 인력 재편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미국 스포츠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방출 소식은 의외의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MLS, 그것도 LAFC로 이적한다는 발표가 난 겁니다.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LA? 이건 실패한 선택이다. 야구와 농구의 도시에서 축구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오랜 동료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LAFC 티켓 가격 봤어? 완전히 미쳤어. 손흥민 때문이야.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방출된 선수가 미국에서? 게다가 축구라니. 하지만 제임스는 숫자를 들이밀었습니다. 홈 데뷔전 티켓 리셀가가 $1,500야. 프리미엄석은 무려 $3,800까지 올랐어. 저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설마 다저스 티켓보다 비싸다고? 여긴 다저스의 도시야. 1958년부터 뿌리 내린 전통, 월드시리즈 우승 경험까지 있는 명문 구단이라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직접 확인해 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숫자는 잔인하게 제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평소 $25 하던 일반석이 $180로 뛰었고 300에서 $500 선에서 거래되던 좌석이 리셀 시장에서 $1,500 이상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싼 프리미엄석은 무려 $3,800. LA 다저스의 평균 티켓 가격이 $177라는 사실을 떠올리자 그 충격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에서 쓸모없다는 낙인을 찍힌 선수가 LA에서는 야구의 제국을 넘어서는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25년간 굳게 믿어왔던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미국에서 결코 주류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제 오랜 신념이었는데 손흥민이라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과열 현상일 거야. 언론에 과장된 보도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첫 경기라서 그렇겠지. 새로운 스타가 오면 늘 호기심이 생기잖아. 몇 주 지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연구실에 앉아 기존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미국 스포츠 티켓 시장은 보통 안정적입니다. NBA 슈퍼스타가 이적하더라도 평균 티켓가는 20%에서 30%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설적인 타자가 합류해도 리셀가가 4자릿수까지 치솟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MLS 선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티켓 시장을 흔들 수 없는 위치였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기 당일 LAFC 홈구장 BMO 스타디움 주변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정오가 되기도 전에 주차장은 이미 꽉 차 있었고 길게 늘어선 줄이 경기장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를 열어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일반석이 $1,500, 프리미엄석은 $3,800. 다저스 월드 시리즈 플레이오프 티켓보다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연구실 칠판에 공식을 적었습니다. 수요와 공급, 가격 탄력성, 한계 효용 그러나 어떤 방정식도 이 현상을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늘 4대 스포츠의 뒤에 있었습니다. 야구, 미식축구, 농구, 하키에 밀려 그저 주변부에 머무르는 종목이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기존의 모든 상식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경기장 앞에서 만난 한 부부는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너무 비쌌지만 손흥민을 직접 볼 수 있다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죠. 그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친구들과 버스를 대절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사예요. 우리가 손흥민의 첫 경기를 목격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방출된 선수 하나 때문에 이 정도의 열기가 가능할까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아시아 이민자들의 팬심이겠지. 한인 사회에서 대규모로 움직인 거야. 하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줄은 그 설명으로도 부족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백인, 히스패닉, 흑인, 심지어 유럽 억양이 섞인 팬들까지 줄지어 서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팬은 $2,000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경기장 밖 스포츠바에서라도 손흥민을 응원하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다. 하나의 사회적 이벤트, 도시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5년간 스포츠 경제를 연구하며 수많은 빅스타들의 이적을 지켜봤지만 단 몇 주 만에 이 정도 파급력을 발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부딪혔습니다. 이건 곧 사라질 거야라는 냉소와 아니, 뭔가 다른 게 시작된 걸지도 몰라라는 불안.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 LAFC의 홈구장 앞 풍경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정문 옆에 자리한 기념품 숍은 개장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고 줄은 50m 이상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손흥민을 보기 위해 모였을까?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줄에 서 있는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이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강한 영국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묻자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런던에서 왔습니다. 토트넘 팬이에요. 손흥민이 팀을 떠나서 정말 아쉬웠는데 그가 이곳에서 뛴다니 직접 보러 오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그것도 축구를 보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다니. 그건 단순한 팬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이는 독일에서 온 40대 여성 관광객이었습니다. 휴가차 LA에 왔다가 손흥민의 경기가 있다는 걸 알고 티켓을 구했습니다. 레버쿠젠 시절부터 팬이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한 손에는 이미 매진된 손흥민 유니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커플이었습니다.
우린 여행 중이었는데 유튜브에서 그의 플레이 영상을 보고 완전히 매료됐어요. 브라질 축구와는 다른 매력이 있더군요. 그래서 일정까지 바꿔서 이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한국계 이민자들의 집결이라고만 생각했던 저의 가정이 산산이 깨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심지어 유럽과 남미에서 날아온 팬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영어뿐 아니라 독일어, 포르투갈어, 한국어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기념품 숍 직원에게 물어보니 상황은 더 놀라웠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은 입고 3시간 만에 전량 매진됐습니다. 스카프, 모자도 거의 다 나갔죠.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줄에서 기다리던 영국인 팬 한 명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예술가예요. 토트넘에서 보여준 건 축구가 아니라 예술이었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는 레전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었다. 하나의 문화적 순례, 세계적인 집결 현상이었다.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상파울루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단 한 명을 보기 위해 LA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 경기장 주변은 이미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팬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고 각국의 깃발이 뒤섞여 휘날렸습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스포츠 이벤트를 취재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 때문에 세계가 이동한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 파급력이 아니라 이미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흥민은 단지 축구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고 여행을 바꾸고 국경을 넘어 팬들을 모으는 현대적 순례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학문적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스포츠는 경제로만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말이죠. 손흥민의 첫 경기가 끝난 직후 저는 의도적으로 LA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경제적 충격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이죠.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도 한산했던 거리였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식당마다 입구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예약 대기 명단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중심지 윌셔 거리를 따라 걷는 동안 저는 적어도 3번 이상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손흥민 경기 날 모든 가게가 축제장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 삼겹살 전문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손님이 많이 늘었나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늘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경기 있는 날은 웨이팅이 2시간 이상 밀려요. 테이블이 꽉 차는 건 기본이고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그는 매출 장부를 보여주며 손흥민이 이적한 이후 하루 평균 매출이 이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건 처음입니다. 솔직히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한인타운이 많이 침체됐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온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른 또 다른 카페에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카페 매니저는 경기 시작 전에 젊은 팬들이 몰려와 단체로 음료를 시킵니다. 다들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와서 단체 응원을 하죠.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광경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창가 자리에 앉은 젊은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손님들의 국적 구성이었습니다. 한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까지 다양했습니다. 어떤 백인 부부는 손흥민을 보러 경기장에 왔다가 한식당에 들렀다며 불고기와 김치를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손흥민을 통해 처음 접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문을 여는 관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인타운 상인들이 입을 모아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장사하는 건 손흥민 덕분이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며 이 현상이 단순한 스포츠 열기를 넘어 사회문화적 파급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경기 전후로 한인타운 전체가 들썩이는 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침체되던 커뮤니티가 되살아나고 이민자 사회가 새로운 자부심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식당 벽에 붙은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경기 생중계, 모두 함께 응원합시다.
마치 마을 전체가 하나의 팬클럽이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논문으로 기록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할 현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한 도시의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수십만 명의 마음까지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언론을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A 다저스 홈 경기에서 손흥민이 시구자로 나선다는 것이었죠. 처음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저스 마운드 위에 서는 시구자는 늘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할리우드 슈퍼스타 그리고 야구계의 전설들. 그 무대에 외국인 축구 선수가 선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동료 기자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야구 전문 기자 마이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다저스가 외국인 축구 선수를 시구자로 부른 건 역사상 처음이야.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고. 다저스는 전통을 중시하는 구단이거든. 그의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저스가 이벤트성 마케팅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다저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시구 연습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반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야구공을 던져본 적이나 있을까? 어색한 모습으로 팬들의 웃음을 사는 장면이 나오겠지. 그러나 제가 목격한 장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저스 투수 코치가 손흥민에게 기본 투구 폼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몇 번의 시도 후 코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이었죠. 폼이 정말 자연스럽네요. 회전도 좋고 발목 각도까지 완벽합니다. 코치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던진 공은 포수의 글러브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속도도 괜찮았고 자세도 매끄러웠습니다. 몇 번 더 던지자 주변에 있던 다저스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축구 선수 야구도 소질 있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저스가 손흥민을 시구자로 선택한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상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LA라는 도시 전체가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저스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시구 당일 다저 스타디움은 5만 명 이상의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이 마운드에 오르자 관중석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어로, 영어로, 스페인어로 그의 이름이 연호되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미소로 손을 흔들며 포수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던진 공은 곧게 뻗어 스트라이크 존을 향했습니다. 포수의 글러브에 꽂히는 순간 관중들은 폭발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축구가 야구의 성지에서 인정받다니. 이건 단순한 시구가 아니라 미국 스포츠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방출했던 선수가 이제는 다저스 홈 마운드에서 수만 명의 환호를 받으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토트넘은 숫자만 봤지만 LA는 그의 서사를 보았다. 그 차이가 지금 이 극적인 풍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손흥민은 더 이상 한 팀의 공격수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선택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첫 출전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후반 교체로 투입된 그는 단 몇 분 만에 박스 안에서 수비 반칙을 유도하며 팀의 페널티킥을 안겼습니다. 경기 자체는 무승부였지만 그 순간 팬들의 눈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한 기대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회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티켓, 기념품, 시구까지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경기력이다.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이 모든 열풍은 거품일 뿐이다. 그 의심은 FC 댈러스 원정에서 무너졌습니다. 경기가 후반 막판으로 접어들던 순간 LAFC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 앞에 선 이는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TV 앞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그의 발끝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공을 세팅하더니 짧게 숨을 고르고 오른발을 휘둘렀습니다. 공은 예리한 포물선을 그리며 골대 왼쪽 상단을 향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손끝에 스치고 지나간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폭발했습니다. 함성이 파도처럼 몰려왔고 팬들은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와! 25년간 스포츠를 지켜보며 수많은 골을 봤지만 그 순간만큼 가슴이 벅차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경기 후 동료 선수 은콧이 타파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예술 같았다. 축구라기보다 하나의 작품이었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과장이겠지 싶었지만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본 프리킥은 정말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 약 25m 지점에서 수비벽을 살짝 넘겨 골대 상단 구석에 정확히 꽂히는 궤적. 그건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선수의 자신감과 집중력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세리머니 대신 동료들과 차분히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첫 골은 기쁘지만 더 중요한 건 팀이 승점 3점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팬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언론의 논조도 달라졌습니다. ESPN은 MLS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프리킥 중 하나라고 보도했고 CNN은 손흥민은 이제 MLS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직후 업로드된 하이라이트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이게 월드클래스다. 토트넘은 왜 이런 선수를 놓쳤나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TV 앞에서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회의로 바라봤던 제가 이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축구는 미국에서 변방이라는 신념, 손흥민은 일시적 열풍이라는 가정. 그 모든 것이 그의 발끝에서 날아간 한 공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하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토트넘에서 방출된 그가 이제는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골 이후 저는 다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로서 이 현상을 숫자로 정리하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라운 데이터들이 줄줄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티켓 가격. LAFC의 홈 경기 평균 티켓가는 손흥민 합류 전 85달러였는데 그의 입단 이후 평균 220달러로 2.6배가 뛰었습니다. 프리미엄 좌석은 5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치솟았고 일부 리셀가는 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다저스 플레이오프 티켓보다 비싼 가격이었고 MLS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둘째, 기념품 매출. 손흥민 유니폼은 입고 즉시 매진을 반복했고 한 달간 판매량만 전체 클럽 상품 매출의 70%를 차지했습니다. 평소 월 100만 달러 수준이던 LAFC 기념품 매출은 8월 한 달 동안 무려 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셋째, 스폰서십. LAFC 주요 후원사들은 광고비를 일제히 인상했고 신규 스폰서 문의는 전년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LA 관광청은 손흥민 패키지 관광 상품을 출시했고 항공권 호텔 경기 티켓을 묶은 1인당 3,000달러짜리 상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 손흥민은 도시 전체의 산업 구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현장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인타운 식당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몰려와 함께 경기를 응원했고 식당 벽에는 손흥민의 사진과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그를 보러 왔다가 한국 문화를 처음 경험했다는 외국인 팬들의 이야기는 이제 흔한 인터뷰가 되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 하이라이트는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덕분에 한국 축구에 관심이 생겼다.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다는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손흥민을 따라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고 태극기를 이모티콘으로 달며 응원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문화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그의 경기에서 단순한 골 이상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태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인터뷰, 그리고 성실하게 뛰는 모습. 이런 요소들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는 곧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그를 방출했을 때 영국 언론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LA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숫자는 그를 설명하지만 설명을 끝내진 못한다. 손흥민의 진짜 힘은 경제에서 문화를, 그리고 문화를 감동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손흥민이 LAFC에서 보여준 첫 달은 제 인생의 시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티켓 대란, 기념품 매진, 다저스 시구, 그리고 기적 같은 프리킥 골까지.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하면서 점점 제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절대 주류가 될 수 없다고 단정했던 지난 25년의 신념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 학문적 고정관념이 깨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알람을 맞추는 일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벽마다 눈을 비비며 TV 앞에 앉아 그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비웃던 침대 축구가 아니라 팀을 위해 헌신하고 끝까지 뛰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인타운을 다시 찾았을 때 변화는 더 분명했습니다. 손흥민 경기 날이면 거리 전체가 붉은 물결로 물들고 각종 음식점과 카페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불고기와 김치를 먹으며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외국 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한국을 더 알고 싶어졌다. 저 역시 그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책을 빌리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외우며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새로운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LAFC 훈련장 앞에서 어린 소녀가 작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hank you, son. You make me dream.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골보다 내 경기를 보며 누군가 꿈을 꾼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승리를 만드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축구는 언제나 무의미한 종목이었지만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저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냉철한 숫자와 시장 논리만 믿던 교수가 이제는 한 선수의 진심과 겸손함에 감동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칼럼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트넘은 그를 방출했고 LA는 기적을 얻었다. 축구는 경기였고 그는 기적이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사였고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는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가 만들어낸 기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나레이터 송혜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